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영어 38번 문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장 끼워 넣기 문제는 크게 첫 번째, 반전이 되는 곳. 두 번째,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곳. 논리적인 비약이라 함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네모는 3 이라고 할 때, 물론 수학적으로 3 빼기 1은 네모를 구할 수도 있지만 영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리 근거 1번, 그 다음에 2번을 거쳐서 3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2번이 빠지면 3번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의 내용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칸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고요.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를 묻는 글이 아니라면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선후관계. 시간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비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논리적인 글이 아닌 이야기 또는 단순한 개념 설명에 치중하고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네모를 읽어봤을 때 반전이 필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yes라고 시작을 하죠. yes부터 뉘앙스가 그래, 이거는 맞는데 그치만 이 이어지는 그런 뉘앙스의 문장이라고 깨달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Yes, some contests are seen as world class, such as identification of Higgs particle of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라고 했을 때 yes, 그래, some contest는 are seen as 뭐처럼 보이기도 하지. 자, 이 문장의 뉘앙스를 결정하는 것은 yes와 seen as입니다. 뭐처럼 보인다 라는 내용은 사실은 뭐가 아니다. A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가 아니라 B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것이죠. A가 아니라 B야, 또는 A만 있는 것은 아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에 yes가 등장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 문장의 내용과 일관된 내용을 서술하고 나서 그래, 이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 그치만 하고 반전이 일어난다는 점을 뉘앙스에서 눈치채셔야 되고요. 계속 읽으면 어떤 컨테스트는 world class처럼 보이기도 해. such as identification, 규명 of Higgs particle. 이거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힉스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대문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파티클이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에 매여 있어서 전체 해석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뭐 힉스 이론이나 또는 or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고온 슈퍼컨덕터, 뭐 초지휘자? 저도 사실 이건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차피 예시로 든 거니까 이것도 힉스 이론처럼 어떤 뭐 과학 이론에 관한 명사겠죠. 어쨌든 힉스 파티클을 A라고 두고 뒤에 있는 디벨롭먼트부터 컨덕터까지를 B라고 둘 때 A 또는 B 같은 이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규명과 같은 월드 클래스처럼 보이기도 해. 그 뒤에는 그렇다면 but이 와야겠죠. but 또는 이에 반전이 일어나는 또는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yes 문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장이 와야겠죠. 뭐처럼 보이기도 해. 또는
그래, 이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렇지만 이라는 문장이 어쨌든 뒤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뒤에 오든 아니면 한 문장 건너서 오든 어쨌든 뒤에 와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 반전이 일어나는 문장 앞에 이 네모칸 문장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science부터 읽어보겠습니다. Science is sometimes described. science는 종종 described 묘사된다. as 뭐라고 묘사되냐면 a winner take all contest. 자,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winner take all. 위너가 다 가져간다. 2등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1등만 다 가져가는 일종의 승자 독식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계속하면 science는 winner take all contest처럼 묘사된다. meaning, 분사구문이죠. meaning that 뭘 의미하냐면 that there are no rewards for being second or third. 두 번째가 되는 것 또는 세 번째가 되는 것에는 no reward,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winner take all contest라고 묘사된다. 자, 여기서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묘사된다 뒤에 안 좋은 내용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묘사되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야 라는 내용이 뒤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계속하면 this is an extreme view. 자, 바로 나왔죠. extreme view다. 이건 극단적인 견해야.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 과학 대회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scientific contest의 본질에 대한 극단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뒤에서 이것을 부정하겠죠. 자, 1번 뒤에 부정을 하는지 봅시다. Even those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such a way, 그런 방식, 어떤 방식? 앞에서 winner take all 이라는 방식으로 scientific contest를 묘사하는 사람, those who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죠.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 does를 꾸미는 역할이고요. those, 그 사람들은 note, 얘기한다, 주목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시라고 얘기해.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다소 부정확한 묘사라고 얘기한다. given은 분사구문으로 쓰이면 뭐뭐라고 가정하면 뭐뭐 한다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어색하면 그냥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Given that replication and verification have social value and are common in science. 자, 대절의 주어는 replication and verification이죠. replication, 복제. 그리고 verification, 구체화. 과학에서는 이것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인데 과학은 누군가가 이론을 개발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이론이 맞는지를 계속 검증하죠. 그걸 re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섭씨 10도에서 어떤 자극을 실험했더니 A라는 결과가 나왔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또는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그 이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실험을 반복하는데 그것을 replication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론을 더 구체화할 수도 있겠죠. 그걸 ve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네, 계속 읽으면 replication과 verification이 대절의 주어입니다. 이 replication과 verification이 have, 가지고 있어, social value를 가지고 있고 and are common, 공통적이다, 일반적이다, 물론 형용사죠. 일반적인, 공통적인 in science, 과학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앞에서 말한 그런 방식으로 scientific contest를 묘사하는 것이 다소 부정확한 묘사라고 이야기한다. 자, 앞에서 extreme view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inaccurate하다. 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even those 문장이 부정하는 문장이잖아요. 또는 반전이 일어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1번에 들어갈 가능성을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사이언스가 winner take all contest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모 칸에 있는 문장에서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 winner take all과 맥락이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1번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배제하고 그 뒷문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It is also inaccurate. 그거는 또한 부정확하다. To the extent,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that it suggests that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오직 핸드풀, 뭐 한 줌, 손에 들어갈 만한 정도죠. 핸드풀은 풀 붙었기 때문에 원래는 형용사이지만 앞에 관사 A가 붙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사입니다. 참고로 모든 형용사는 관사 붙어서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관사가 안 붙고 바로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여부는 그 문장에서 이 단어가 위치한 곳을 보면서 해석에 따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정확하게 어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명백한 명사죠. handful, 한 줌,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컨테스트가 exist, 존재한다고. 자, 대절 다시 읽으면 오직 약간의 컨테스트만 존재한다고 제안하는, 이야기하는 정도에서는 부정확하다. 직역하면 이런데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컨테스트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부정확하다. 다시 말해서 컨테스트가 뭐 그렇게 적진 않아.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ut이 나왔습니다. But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many other contest, 다른 컨테스트들이 multiple parts, 여러 부분을 가지고 있어.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그리고 the number of such contests, 그 컨테스트의 숫자, 그 대회의 수는 may be increasing, 증가하고 있어. 이 정도죠. 자, 그러면 but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컨테스트 수가 많고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 조금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자, it is also, 그 앞에 문장을 보시면 컨테스트가 핸드풀하다고 조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소리야. 그 다음에 네모칸 문장을 한번 넣어봅시다. Yes, some contests are seen as. 그래, 몇몇 컨테스트는 월드 클래스, 월클이라고 하죠. 월클인 것처럼 보여. 뭐 히그스 파티클, 이거 엄청 유명한 이론이니까. 뭐 이런 엄청 유명한 이론 같은 걸 규명한 월드 클래스인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다른 컨테스트들도 있고, 3번 뒤에 문장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다른 컨테스트들도 있고 그 수도 늘어나는 중이야 라고 했으니까 월클과 관련된 내용이 앞에서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내용 it is also inaccurate to the extent, 그 문장이 소수이다,
소수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과 순접으로 붙는 네모칸이 한번 3번에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부정하는 but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정도 생각하면서 뒤에 끝까지 읽어봅시다. The number of the such contest may be increasing. 그 컨테스트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어. By way of example. 예를 들어서 니까 당연히 4번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네모칸은 순접과 역접이 앞에 와야 하는 내용이니까 그 뒤에 얘가 오긴 어렵습니다. 해석을 계속하면 by way of는 무엇 무엇을 통해서 라는 뜻입니다. example, 예를 통해서 라고 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뭐 for example 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many years, 많은 기간 동안 수년 동안 it was thought, think는 생각하다 인데 pp로 쓰였으니까 생각된다, 여겨진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It was thought, 뭐라고 여겨졌냐면 자, 여기 읽으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for many years가 붙었잖아요. 여기서 뉘앙스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뭐라고 여겨졌어. 그렇다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올까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야. 이런 반전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정도 생각하면서 읽으면 문장이 엄청 길어도 독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계속 가면 It was thought, 뭐라고 여겨졌냐면 that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자, one, 앞에서 월클이라고 했잖아요. 월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one cure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뒤에 one cure가 아니라 많은 큐어가 등장하겠거니 예측을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One cure for cancer. 암에는 캔서 암이죠. 암에는 단 한 가지 큐어, 치료법만 있다고 it was thought, 여겨졌어. 하지만 but it is now realized. 뭐라고 여겨지냐면, 뭐라고 깨달아졌냐면 that cancer takes, 캔서는 가지고 있어. multiple forms,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and that 앞에 realized 뒤에 걸리는 that과 병렬인 that이죠. It is now realized that cancer takes multiple forms. It is now realized that multiple approaches로 이어지는 거죠. That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다양한 접근, 그 병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are needed. 필요로 된다. To provide a cure.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된다. 는 점이 it is now realized. 깨달아졌어. 정리하면 by way of example,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몇 년 동안은 치료가 하나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암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래서 치료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여기서 for example이 끝나고요. There won't be one winner. There will be many. 위너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그냥 사족 같은 거죠. 참고로 수능 영어 지문은 거의 다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주제를 소개하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맨 마지막 문장이 속담, 비유, 뭐 이런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었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 문장을 버리셔도 됩니다. 굳이 그거 해석하느라 시간을 들이고 괜히 헷갈려서 답을 잘못 고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도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re won't be one winner. 위너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수다. 물론 주제 문장이기는 한데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빼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 5번 앞에를 보면 예를 들어 캔서를 봐. 캔서도 치료법이 다양하잖아? 이런 내용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하는 문장이 옵니다. 앞에서 example 자체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례인데 그
뒤에 yes 문장이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너무 당연히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제껴야 되는 건 1번, 5번. 2번도 같이 제끼셔야죠. 앞에 inaccurate하다. 그리고 2번 뒤에 inaccurate하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오는 거니까요. 2번도 제끼셔야 하고요. 3, 4번 중에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4번도 예를 들어서라고 했는데 뒤에 예시가 앞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4번도 쉽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밖에 될 수 없고요. 만약에 2번이랑 고민을 하셨다면 2번이랑 3번 중에 고민을 하셨다면 그 이유는 네모 칸에서 월드 클래스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월드 클래스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인지 winner take all인지 아니면 many인지 이렇게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네모 칸의 내용은 월드 클래스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네. 사실 문장 끼워 넣기 문제치고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얻어가셔야 될 거는 월드 클래스라는 맥락이 앞뒤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걸 생각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점. 여기는 그리고 접속사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네모 칸에 yes라든지 또는 이 지문의 네 번째 줄 1번 바로 뒤에 보시면 even이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3번 뒤에 보시면 but이라는 접속사도 나오고요. 4번 뒤에 for example도 나오고요. 자, 접속사가 많은 지문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마다 접속사가 붙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사실 어렵지 않은데요. 만약에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다 외우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replication 아까 배경 지식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지문에서 실험 또는 이론을 설명하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과학 연구, 뭐 심리학이나 뭐 인류학 같은 그런 사회과학 실험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replication의 맥락을 알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38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